다음은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슈가 크게 하나 불거진 거죠, 지금요. 이른바 이게 의전 논란입니다. 먼저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공수 바뀐 배우자 리스크다. 공수 바뀐 배우자 리스크. 이재명 어제 송구하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고발 이런 입장입니다. 강하게 지금 공방이 오고 있어요. 이재명 법카 이 사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다. 뭐 이런 입장을 냈죠. 그리고 불찰이다. 문제 드러나면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권 내 반응 중에 하나가 김건희와는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게 비슷한 배우자 리스크, 부인 리스크가 터졌네. 뭐 여권 내 반응이랍니다. 야권은요. 뭐 김혜경 갑질 규명센터 뭐 이런 거를 띄웠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검찰 고발 공세도 있다.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후보와 배우자께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배 씨하고 A모 씨 사이에 그 입장을 진위 여부를 좀 더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뭐 TV 토론에서는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아마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보시죠. 지금 이 논란이 된 인물이 이제 배 씨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5급 공무원, 전 경기도청 뭐 5급 공무원 이렇게 소개되죠. 배 씨 10년 전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혜경 개인 비서 활동을 했다. 이런 발언을 인용해서 지금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자체에 대한 의혹 제기예요. 이 기사는. 공무원인 배 씨가 김혜경 보좌했다. 행사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인데 도지사의 부인을 수행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도청 직원들 발언인데요. 총무과 소속 배 씨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죠. 의혹 제기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봉건 의원께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혹제가 있는데 핵심은 아마도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또는 뭐 다른 계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뭐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공사 구분 이와 관련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사과는 했어요. 예. 사과는 했는데 그 사과 자체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밑에는 직원들의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부부는 문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밑에 직원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건가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왔지만은 10년 전부터 10년 전 성남시장 때부터 또 경기도지사 예. 이 배우자를 수행 비서처럼 계속해서 수행을 했어요. 쉽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하면. 보도니까 이게 또 아마 민주당 측도 뭔가 좀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백한 팩트가 있는데 우리 예. 또 김혜경 씨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문에서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공무원을 사적으로 일을 시키면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상시든 아니든 간에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공인 의식이 너무 수준 이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배 씨라는 분을 성남시장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예.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예. 5급 사무관으로 발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청에. 그러니까 나온 대로 경기도청에는 거의 출근도 안 하고 계속 사적인 일을 도와주는 계속 배우자 수발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자체 돈으로 예. 수행비서를 쓴 거예요. 이거는 국고 손실이죠. 권력, 직권남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폭로된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 다 엄중한 사안인데 약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예.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또 나온 게 지금 그 법인카드 예. 이용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예. 더 좀 클 수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휘발성 예. 강한 문제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예. 공금 유용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2014년 당시 성남시장 때 뭐라고 예. 그랬냐면은 공무원이 단 한 채라도 공금 이용을 하거나 비리가 적발되면은 무조건 퇴출시키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런 수행 비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예. 이 약 대리 처방이랄지 뭐 아들 퇴원 수속이랄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지만은 또 이 저기 그 법인카드 불법 이용이랄지 이게 하나같이 어떤 엄중한 사안이고 불법적인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걸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주당과 그 나온 해명은 뭐 그 직원이 알아서 한 거다. 뭐 잘 보이려고 한 것이다. 지시한 바 없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계속 나왔어요, 어제는요. 근데 지금 쟁점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인카드 사용 부분, 그다음에 약 처방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 부분, 뭐 이런 거로 좀 나눠집니다, 전체적으로요. 김상일 특보께서 뭔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예. 그 명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가 잘못한 건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논소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예.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 부인이 뭐 한 10만 원 상당 20만 원 상당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쓰라고 했을까? 아. 저는 그건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좀 있겠다. 그래서 명확히 한 다음에 진짜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도 지고 사과를 해야죠. 예. 그러나 너무 이렇게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의혹을 증폭시키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쪽으로만 가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지자체도 이제 민선으로 그 뽑기 시작한 다시 말해서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온 이유는 예. 그 정무의 부분이 있어요. 정무의 부분이 막 이렇게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를 정무로 볼 것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정치인들이면은 누구나 그래요. 거기에서 정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요 그 선을 막 넘나들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점점 앞으로 좋아져야 될 과거의 나쁜 관행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좀 드러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특보께 추가 질문 짧게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설 연휴를 지난 이후에 직전에 나왔던 반응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박스권 지지율을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한 40% 이런 기록들이 좀 나왔거든요. 뭐 아직 드물긴 하지만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 이슈가 터졌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또 예. 개인적으로 좀 곤욕스러운 건 뭐냐면 예.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직접 이렇게 겪었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분의 어떤 제보 형태를 통해서 나왔어요. 고발성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그 좀 약간 약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에서 예. 강하게 반박하고 받아치기가 조금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애매하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그 파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좀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장혜찬 본부장. 네, 제가 어제 이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아, 제가 그러셨군요, 그 어제. 센터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직장 내 갑질 문제라던가 권력을 예. 사유화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수많은 사회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분이 예. 이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잘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 됐다고 나왔다고 하시는데 예. 알고 보니까 권력을 사유화했고 그 안에서 최측근에 의한 갑질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예를 들면 법인카드 사용으로 소고기 먹은 것뿐만이 예. 아니라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이재명 후보 욕실에 비치한 명품 로션 같은 경우도 이 7급 공무원이 사서 비치했어요. 아. 이런 깨알 같은 하나하나의 어떤 잔심부름들, 예. 사적인 일 같은 경우들을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럼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욕실에 로션이 채워져 있고 내 빨래가 세탁되어서 걸려 있고 우리 집 현관문에 약봉지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백김치나 한우가 또 샐러드 초밥이 알아서 우리 집으로 배달됐는데 이거 누가 줬는지
나는 계산한 적도 없는데 돈은 누가 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냉큼냉큼 그걸 드시고 옷을 입고 로션을 바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모든 혜택을 누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알고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걸 즐겨왔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사진들이 예. 제보자에 의해서 폭로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변명과 해명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서면 입장문 정도가 아니라요. 국민과 피해자 앞에 직접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기사 하나 이어가고요. 김가락 교수님 짧게 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묶었어요. 배우자 리스크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야 후보 배우자 논란에 대선 가뜩이나 비호감 대선인데 비호감만 더 커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악재는 여전히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적고 있습니다. 김가락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논란은 어떻게 하든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부인도 다 사과를 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내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감사를 이제 요청을 한 예.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후보자 부인이 공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면 도움을 받는 것에 명분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공적 역할 상당 부분 하고 있거든요. 뭐 행사라든가 뭐 이런 예, 부분. 예. 그러면 집일도 다 하고 뭐 그 공적 역할도 예. 공적 역할대로 다 하고. 근데 이게 16년부터 사실 조례로 여기 지원하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당 부분 많은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오세훈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전에 시장했을 때 예. 부인이 해외 여행 경비를 3천만 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적 역할과 그것에 대한 지원 예. 뭐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뭐 아주 선명하게 지금 체제화가 안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무슨 김혜경 센터다. 예. 지금 지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는 것은 예.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뭐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무튼 뭔가 공수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은 대선 후 부인 관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뭔가 방향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 여야가 똑같이 부인 관련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옵니다. 그래서.